타인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가장 기본 덕목 중의 하나이지요. 특히 나그네를 위한 배려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그 주인공은 제우스를 따뜻하게 환대한 필레몬과 바우키스란 노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의 죽음은 참나무와 보리수로의 변신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인간의 환대에 관한 이야기. 참나무와 보리수로 변한 필레몬과 바우키스. 올림포스 신들의 신이자 이 우주 최고의 신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전에서 내려와 인간의 환대를 시험하곤 하였지요. 제우스가 가는 곳이면 인간은 제우스의 위엄 앞에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그를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환영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와 함께 방랑자의 옷을 입고 인간 세계에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리기아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제우스는 저녁이 되어 어느 그럴싸한 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인은 두 방랑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두 사람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먹을 것과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관이 아니니 썩 꺼지게. 허허, 인정머리도 없는 몹쓸 사람이군. 제우스는 마음에서 살짝 서운한 마음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참고 계속하여 쉬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럴싸한 또 다른 집을 찾았지요. 제법 규모 있는 그 집에서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곳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몹시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을 좀 주시겠소? 아니, 여보시오. 오늘은 내 딸의 결혼식이오. 보면 모르시겠소. 내 집에 거지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느끼겠소? 불쾌하지 않겠소? 제우스는 벼락으로 집주인을 통구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헤르메스의 만류로 겨우 참았지요. 위대한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동네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 섞인 모욕뿐이었지요. 급기야 인간에게 실망한 제우스는 헤르메스와 다시 올림포스 산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 찰나에 저 멀리 거의 무너져가는 작은 오두막 하나가 신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제우스는 이것이 마지막 시도라 여기고 기대 없이 그 집 문을 두드렸지요. 그때 필레몬과 바우키스란 노부부가 나와서는 늙고 초라한 방랑객 형색의 두 신을 맞이하였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두 신의 얼굴을 본 노부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들어와 잠시 쉬어가라 하였지요. 신들 눈에 들어온 그 집 사정은 무척 어려워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손님에게 빵과 함께 수프를 내놓았고 노인은 자신이 직접 만든 포도주를 대접하였지요. 하지만 병에 있는 포도주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노인은 남은 포도주를 두 신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안한 마음에 집에서 키우던 거위를 잡아 손님에게 대접하려 하였지요. 제우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거위를 잡으러 밖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위는 노인의 손길을 이리저리 피하며 식탁에 앉아있던 제우스 무릎 위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제우스는 껄껄 웃으며 노인장에게 거위를 놓아주라고 부탁하였지요. 그리고 제우스는 탁자 위에 놓인 빈 포도주병을 손가락으로 살짝 튕겼습니다. 그러자 빈 병은 포도주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 그제야 필레몬은 자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따뜻한 환대를 즐긴 제우스는 그들을 언덕 위로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부부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우스님,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서로 사랑하였고 지금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때가 되면 저희 부부는 함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누군가 홀로 남겨져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오.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한편 제우스는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홀대한 모든 인간을 처벌하기로 하였지요. 제우스는 비바람을 불러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는 마을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노부부의 소박한 오두막도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마을은 깊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모두 익사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노인은 제우스에게 사정했습니다. 제우스님,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미우나 고우나 한평생을 저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우스는 저들을 구제할 어떤 이유도 없지만 노인이 원하니 그러하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제우스가 마련해준 커다란 뗏목을 타고 물에 잠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뗏목에 올라타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뗏목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뗏목에는 여유 공간이 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고 늙고 힘없는 노인 필레몬 대신에 마지막인 이웃 사람을 구하자고 했지요.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에 떠밀려 물에 빠진 노인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물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분노했습니다. 역시 못된 인간은 배려는 물론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쳐 뗏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켜 버렸습니다. 혼자 뗏목을 타고 다시 돌아온 필레몬에게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이 자리에 신전이 세워질 것이요. 노인은 나에게 봉헌된 이 신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노부부는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요. 제우스가 떠나자 그 자리에 경이롭고 웅장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그 후로 수년 동안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았지요. 화창한 어느 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찰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지요. 노부부는 마침내 지상에서의 삶이 다했음을 느꼈습니다. 손을 잡은 노부부는 점점 몸이 굳어지면서 두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로 변해갔습니다. 필레몬이 마지막 바람을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세요. 두 나무는 뿌리가 서로 엉키어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두 그루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필레몬은 참나무가 되고 바우키스는 보리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 동서고금을 통해 집을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홀대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파렴치한 행위는 집에 초대받은 자가 집주인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 배신 행위는 신화에서도 처절한 응징이 뒤따랐지요. 그 예가 그리스 스파르타를 방문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의 아내 헬레나를 꿰어 달아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지요. 그럼 필레몬과 바우키스와 관련된 명화를 간단하게나마 감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